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1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문형배 헌재가 진퇴양난의 딜레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선고의 시점보다 선고의 양상이 달라졌고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용은 6명이 안 되고 있고 기각 2명은 확실하며 중도파 재판관 한두 명이 각하를 새 선택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재명 민주당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이재명은 17일 밤 7시 반에 서울 신촌의 거구장이란 식당에 민주당 지도부를 부랴부랴 긴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용했던 식당인데요. 지금은 위치가 신촌 사거리에서 신촌역 인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랴부랴 이 모인 민주당 지도부 참석자들이 나눈 얘기들이 새 나왔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참석자가 시중의 지라시, 이 사설 정보지들이죠. 이걸 보면 모 재판관이 탄핵 소추의 절차상 하자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재판관은 김형두와 김복형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디는 김복형, 어디는 김형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둘 다 그렇다는 사설 정보지도 있습니다. 보수인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이미 기각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헌재의 탄핵 선고가 대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헌재의 판단을 앞당길 방법이 없겠느냐고 여러 번 물었고 참석자들은 장내외를 막론한 초강경투쟁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이기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심리전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회의에서 이재명의 광주행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재명은 이 모임 하루 뒤인 18일 밤에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도중에 쓰러져 사망한 한 광주 시민을 조문한 뒤에 단식하다 쓰러진 문형배도 찾아보고 광주 좌파단체가 마련한 장외 이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러시아제 밀수권총이 들어와서 이걸 정보사 707 특임요원이 입수해 이재명을 암살할 것이란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 근데 이 근거가 없었잖아요. 이 출처불명의 제보에 대외 활동을 일절 접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외부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에 그것도 좌파단체 집회라서 안심이 적이 됐겠지만은요. 이재명 민주당이 장외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공언을 불과 6일 만에 뒤집을 만큼 현재 헌재 심판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우파단체들의 전략은 기각과 각하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더 많은 지지층을 모을 수 있고 또 후폭풍을 고민하는 이 중도파 성향 재판관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 소추 자체가 법적,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헌재 심판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이 각하로는 국민의힘에서 갈수록 큰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각하 외에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번 탄핵 정국에서 맹활약을 해온 검사 출신의 국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죠. 이 주 의원은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끈 단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귀현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판결문이었죠. 이 판결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적법성에 관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결정문에 기초해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현재 각하 탄원서를 냈던 12일까지만 해도요, 각하가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갈수록 이제 바뀌었고 또 이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이 탄원서가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이유, 다시 말해 이재명 민주당이 헌재 탄핵심판 직전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 탄핵소추의 이른바 동일성이 훼손된 것이고 이건 맞잖아요. 이것은 국회 동의 또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목, 이게 하나 있고요. 작년 12월 7일 국회에서 부결된 이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이유 한두 줄 고쳐서 그대로 일주일 만에 다시 상정해 가결시킨 것은 일사부재의 우리 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말이잖아요. 한 번 국회에서 다룬 사안은 동일하게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이런 원칙 아닙니까? 이 익히 아는 원칙을 위반했으니 당연한 각하 사유라는 대목,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이 갈수록 보수 우파는 물론 중도층의 공감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법조계 인사들도 인용이냐 각하냐 하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선택지들보다 절차상의 문제로 심판감이 안 된다는 이 쉽고 명쾌한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 넣는 것이 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각하로 내는데 훨씬 매우 유리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각종 사설 정보지들이 거론하는 인물, 또 취재진들도 여럿이 이렇게 지목하는 인물, 바로 김형두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이 전망은 매우 설득력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대 로스쿨 교수는요, 탄핵 본안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재판관은 각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효과는 기각이나 각하가 똑같아요. 반면에 각하는 법적, 정치적 또 감정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각하론이 힘을 받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완연한 봄을 상징한다는 춘분입니다. 우리 사회를 석 달 넘게 뒤덮고 있는 이 탄핵의 겨울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고대합니다. 추위도 시련도요, 함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